네, 그러면 오늘의 학술대회 1부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1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주제는 K 무브먼트의 원리를 찾기와 놀이 앤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웃는 것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우월성이라는 것을 이론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나보다 좀 더 모자랄 때, 나보다 뭔가 부족할 때 인간은 웃음을 터뜨린다고 하는데요. 글쎄 우리가 신명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의 웃음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1부의 자장을 진행을 맡아주실 자장이신 유수열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3대 국어교육과 유수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세션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K 무브먼트의 신명, 재미, 놀이라는 그런 대주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한 시간에 걸쳐 2편의 발표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자 선생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시간을 좀 지켜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발표 20분, 토론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제가 저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약간 방황하는 척하면 시간을 독촉하는 사인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놀이판과 신명문화, 춤, 풀이와 해수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단국대 김지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그냥 객석에 앉아 계시다가 시간 되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김지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돼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발제에 앞서서 오늘 K 무브먼트와 신명 그리고 놀이, 재미 이런 주제로 해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됐는데 주제를 앞서 잘 보이시나요?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18년 유배 생활에 그 고난 속에서 학문적 대업적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따옴표 부분을 보시면은 처음 제가 역을 음미하고 예를 연구하여 다른 경서를 손을 대면서 한 차례 깨달아 어려운 논리가 풀릴 때마다 나는 신명이 가만히 깨우쳐 주는 것 같아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 그래서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형이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흑산도 바다 가운데 계시면서 한 편의 책이 완성될 때마다 많은 이제 위로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른 것은 너 스스로를 알지 못할 거다. 도가 이뤄진 천년에 100가지로 가리워지고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헤쳐내고 분변하여 그 가린 것을 확 열어젖혔으니 그것을 헤쳐내고 확 열어젖혔어. 너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눈에 띄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명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어떤 몰입 그다음에 경지, 무아지경 이런 걸 의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오늘 놀이판과 신명 문화로 춤풀이와 해소의 기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실 신명이라는 주제를 20분에 설명한다는 건 좀 무리고요. 저 자체도 신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 또 제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적인 설명을 곁들인 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방향은 그 한국의 놀이 문화가 놀이판, 판굿, 풀이 이런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역동적으로 우리가 신명에 이르느냐 모든 춤이 신명판이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연관을 좀 잡을 거냐 하다가 그 놀이판과 유의와 그다음에 재미 그러니까 이제 뻔이라는 주제로 신명, 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명으로 이르는 길에서 일탈과 탈자아를 이루어서 신바람이라는 신미감을 해소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 풀이와 해소의 기능을 한번 중점적으로
주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그 춤이라는 거 해학적인 요소, 탈춤에서 특히 많죠. 그래서 흥하고 멋이 어떻게 자아낼 건가라고 하면서 신명을 통해서 한바탕 독자성하고 한국 예술의 그 미의식을 좀 캐보는 방향으로 연구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간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가 한 예술의 전반적인 미의식을 전부 다 총체적인 의미로서 단순한 의미화를 하는 게 아닌 것임을 일단 밝혀두고요. 그다음에 예술이 원래 유의로서 시작된다는 거, 놀이에서 본성에서, 그래서 재미로서 놀이 예술로의 이행과 기능에 관한 이론을 배경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신명과 풀이와 흥, 먹과 관련해서 춤이 해소의 기능을 가지는데 이런 어떤 추상적인 인식에서 우리가 춤하면은 뭐 해소한다, 풀이한다, 근데 하늘 넘어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추상적인 논의에서 우리가 그래도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얼마나 구조적인 체계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방법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연구의 핵심은 한국 예술의 전체적 양상이자 가장 핵심적 사유라고 여겨지는 이런 신명이 독특한 양식으로 어떻게 우리 한국의 전통 춤, 특히 예술에 투영되어 있는가를 읽어내려 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 글로써 저기를 하고요. 간략하게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 놀이에 관한 그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즐거움이 뭔지, 뻔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자발적으로 모든 활동을 우리가 놀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하는 공간은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할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어가지고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노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하기에 유의 공간이 아닌가라고 말을 했고요. 그 유의 공간에 대한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강강술래 라는 그 판에 들어가서 여자들이 그 놀이에 몰입해서 막 신이 나서 우리가 신명으로 이루는 그 공간, 그래서 여자들만의 그런 공간들, 물론 이제 남자가 했다는 그 주장도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한 강강술래는 여자들이 달밤에서 보름달 아래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놀이에서 예술로의 이행으로 갔을 때는 어떠한 그 예술적인 이행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놀이와 유의 개념으로부터 미의식의 예술적 개념으로 전환을 제가 이론적 배경에 한번 개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중에서요, 재미, 이제 뻔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재미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성적 우리가 욕구 해소를 위한 재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본능적인 욕구도 있을 거고, 감각과 감성을, 그래서 시각적 인식에 대한 재미가 많이 속하는 게 재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행위 작용으로서 개인의 행동이나 어떤 사용성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재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밑에도 보시겠지만 표현 행위의 작용으로서 예술적 유의의 자아 행동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는 재미 자체를 위한 재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 관해서 재미가 그냥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이가 어느 정도 놀이에 참여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놀이가 그냥 놀이 자체로 다른 놀이로 돼버려서 그 놀이 자체에 몰입이 돼버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강강술래를 자꾸 예를 들는데, 강강술 자체가 그냥 손목을 잡고 막 놀다 보면은 같이 하나가 돼버려, 한 덩어리 개념이 돼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하나의 의식으로 동질성을 갖게 되는 그런 관계인데요. 이게 가치 체험,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가치 체험과 형이삭적 진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아 정체성도 될 수 있고 한 나라의 의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재미가 이론적 배경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데요. 제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여기다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만드는 표 중에 하나인데, 이 보면은 재미 자체는 여기 보시면 엉뚱한, 풍자, MMO, 농담, 뒤집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재미는 여러분 우리가 사담으로 재미할 때 유머라 그러죠. 쪼쿠 같은 거 던지면 되게 재밌잖아요. 이러고 어쩔 때는 아주 그 풍자를 해서 그 뭔가를 재미있게 그 시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말을 던져가지고 약간 우리에게 뭔가를 재미를 준다고. 그래서 이러한 재미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재미라는 건 여기서 보시겠지만 갈등에 대한 현실을 인식해요. 그래서 그 놀이로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현실을 이탈하고 그 자기 자아로부터 그러니까 현실에서 더 나아가서 그 재미에 몰입을 함으로써 이 초월적인 해방감을 갖게 되는데, 이 놀이의 몰입감이 바로 이러한 그 단계로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걸 보고 유의 공간 안에서의 놀이의 몰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글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신명인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현실을 이탈해서 신명에 이르느냐? 그러면 통제 가능 상태로의 이행이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자아의 이행이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자아가 아니라 특히 탈춤판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넘어서서 어떤 양반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바라는 소망하는 이상향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풍자와 해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을 넘어서는 경지, 그래서 새로운 자아를 맡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주체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유의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재미 자체가, 놀이판에서 주는 즐거움 자체가 1차적인 해악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2차적으로 넘어가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한이라고 말하는 한이라든가 아니면 갈등이라든가 현실의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을 그 판을 통해서 긍정으로, 그리고 해악을 통해서 긍정의 풀이로서 이어지는 게 바로 이러한 놀이판의 기능인데, 이러한 놀이판의 기능에 더 나아가서 예술 세계로서의 흥과 신명으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떤 자기가 원래는 몰랐다가 무의식적인 자아에서 동질성을 갖는 집단적인 자아로서 이행이 가능해서요.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체를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탈자아를 이루게 되는데, 이 탈자아부터 이제 예술로서의 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자아를 얻게 된다. 그래서 긍정의 해소 기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에 관해서 이론적인 배경에서 지금 밑에가 잘 안 보이네요. 해석을 내린 건데, 이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일단은 해방 과정에서 존재하는 일종 힘이다. 신명은 그 생명력을 가지는 그 자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 자체가 신명을 이룬다는 것은 깨어임이다. 깨어 있습니다. 밝음이다. 그래서 긍정으로 어떤 지극한 공능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말한 자기 이제 공능의 회복을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서 재미의 지속력이다. 아까 이제 뻔이라고 말을 했는데, 집단적 신명이 발현되어서 자아의 해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논리적 성향이다. 그래서 이러한 신명은 밝고나 깨어 있음인데, 이 신명에 머물지 않고 신명을 풀이함으로써 나타나는 존재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형식에 얽매이지 자유로움이 바로 신명의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예술적인 창조적 행위로서 이제 우리 춤으로 말하면 맺고 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면서 인간 내면에 어떤 지향을 하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잠깐은 덤으로 이 공능의 상태라는 거는 서양하고 우리의 그 한국의 동양의 사상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히 말하면 서양은 있음에서 존재를 합니다.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being이죠. 그러니까 유에서 어떠한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서양의 실체 세계죠. 그래서 형이사학적인 어떤 논리에서 무라는 건 존재를 안 하는데, 동양의 정체 공동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이게 도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원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러면은 참 애매한데, 무에서 일을 낳고 삶을 통해서 만물을 낳는다는 어떤 도가적 개념에서 이의 유무의 관계 없이 이게 기의 작용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우리의 태극기도 원래는 이태극이 아니고 삼태극인 것처럼 이러한 삼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세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춤의 풀이와 해소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볼 때 이러한 신명의 기능을
일단은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인간의 욕구의 본능적인 해소의 기능을 하는구나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술의 본성과 관련된 해소가 있구나라고 봤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특히 해악이라든가 흥하고 멋하고 관련돼서 한국 미의 정체성과 관련된 해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거를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그 춤의 종류하고 관계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 본능의 어떤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굿이시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인 굿놀이에서 출발을 하거나 판굿, 그래서 무의식으로 벽사진경의 뜻을 담은 우리가 그런 무의식적인 집단성으로 봤을 때 이런 살풀이 춤의 신명 구조를 이렇게 봤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굉장히 장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놀이하고 유희에 관한 논문을 쓰다가 이제 신명까지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지금 이제 합치다 보니까 굉장히 장황한데요. 옆에서 보시면 이제 구판에서의 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놀이가 그 놀이 자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형태를 가지고 긴장과 이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그걸 운동성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유의적 요소가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는 한이 계속해서 반복성을 가지고 풀이를 하다 보면 어떤 유의적 요소가 되는데, 그게 바로 정이라는 것이고, 정을 그 통해서 이런 일상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피야, 일탈을 하게 되는 집단적인 일탈을 통해서 정을 회복하고 긍정의 힘을 가지면서 신명에 이루긴다는 그런 건데요. 보통 하늘 살풀춤은 하늘 넘어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극복의 의지를 이러한 춤을 통해서 삼수 세계를 통해서 일심으로의 해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의 세계관이 일체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초월감의 극치를 가지게 되는 거를 이렇게 표를 해놨는데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보면은 실제 굿을 통해서 하나 예를 들면은 제주도 굿 같은 경우는 그 상관성이 꼭 굿을 한 다음에 의식적인 어떤 의식을 치른 다음에는 놀이와 풀이를 통해서 뭐 앞풀이, 뒷풀이, 봄풀이 이렇게 하면서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봄풀이 놀이를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면서 세계관을 투영하는 게 바로 이 굿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놀이로부터 아까 이제 그 일탈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놀이로부터 욕구와 어떤 해소를 한다. 그래서 김열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놀이에서 가능한 것이 바로 사회적 일탈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놀이의 일탈적인 성향은 그 자아를 벗어나서 신명을 풀어낸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리듬감이나 본능적 요소로서 판굿하고 탈춤을 통해 드러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의 일탈적 성향으로 보면은 그 춤을 통해서 본능을 해소하려는 기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을 통해서 일탈을 하는데 이게 자아의 개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현실의 자아가 아니고 자아를 개방하면서 소통하는 것을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판굿은 그 춤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고 나아가 현재 갈등을 긍정과 풀이로 해소하려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여기 개방 형태가 뭐냐면은 안팎에 너와 나가 구분이 없고 모두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신명을 풀이해 나가는 과정을 바로 일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여기에는 해악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꼭두가시 노름 같은 걸 보면은 보통은 그 이제 첩을 데리고 놀죠. 그러면은 보통은 첩을 욕해야 되고 박첨지를 욕해야 되는데 그 탈춤 굿에서는 박첨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첩을 그 꼭두각시를 막 욕하면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잘못한 사람을 욕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그걸 가지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서 노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해악적 기능인데 이게 바로 일탈을 통해서 승화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놀이 본연의 기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저가 예술의 본성과 관련된 해소가 뭐냐라고 했는데 예술의 유의에서 충동에서 발현된다라는 거 콜링우드도 말을 하고 있고요.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 신명에 부합되는 놀이적 해소를
예술의 본성이 놀이 개념으로 본다면 재미와 몰입으로 인한 초월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국 민속춤도 강강술래라든가 노다리받기라든가 그다음에 민요, 허튼춤, 타악 모두가 바로 이런 놀이판을 통해서 자유로운 이행을 가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에서 춤 자체가 예술적 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술적 기능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재미라는 거는 뭐를 말하냐 그러면 관람자를 주목하게 만들고 예술적 경험을 하기 위한 온초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춤은 놀이하기에 구체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후이징가가 놀이를 하는 이론가가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의 그 세계는 현실로부터 부상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춤하고 연결을 됐고요. 우리가 간혹가다가 신명, 신바람 이라고 하는데 이 신바람에 대해서 학자가 얘기하는 게 어떤 도치대 상태, 그래서 끓어오르는 상태로 한국의 놀이 문화와 춤의 예술로의 본성에 이르는 미적 경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강강술래만 보더라도 이러한 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어떤 재미 자체의 무목적성의 유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놀이 본연의 기능으로서 그 통합적 열린으로서 놀이 자체의 자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 여성의 억압된 이런 심정을 그 놀이들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해소를 하는 건 알지만 재미있어야지 해소가 된다는 그런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런 예술적 기능 자체에서 또 하나는 한편으로 놀이 말고 우리가 말하는 특히 살풀이춤 승무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 예술의 모방 가운데는 이 본질적인 모방이 있죠. 그래서 그 서양의 이론을 보면 그 보편적 철학을 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춤이 내면의 춤이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천을 의미하는 실천 철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에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신명풀이라는 특유의 미의식은 우리가 진의 실체, 그러니까 뭐 참 진짜죠. 진은 알 수 없는 세계를 의미하는데 이게 그 국면의 자세로서 어떻게 그 진에 다가가기 위해서 실천 철학을 강조할 것이냐, 그래서 인식의 태도로 자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 대한 어떤 인식인데 춤에서 예술 구현의 원리가 재현을 통한 모방으로서 어떤 실천 철학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이제 풀이라는 순환 구조를 통해서 한국의 미의식을 긍정적인 해소 기능으로 가는 대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지금 보면은 학춤이죠. 우리가 그래서 학은 선비를 닮았다고 해서 선비의 깃, 그 까만색하고 학의 그 두루미죠. 그러니까 두루미의 깃을 그 상징하면서 선비복을 학의 모양으로 수를 놓게 됐고요. 선비 관복에는 학의 모양으로 그 관직을 그 수를 의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렴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얗게 저 학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실천 철학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학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중에서 학에 관한 지명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학동, 뭐 방학동 이런 것처럼 여기도 무학동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학을 닮고자 하는 어떤 순수 이상량의 지향이죠. 그래서 꼭 도가의 세계가 아니고 학을 지향하는 이런 세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그 옴중이라고 있는데요. 옴중의 탈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송파 산대놀이에서 옴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옴중은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탈 보시면 이러한 것이 많은데 마치 해학적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풀이의 풀이로서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건데 바로 해학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해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두각시처럼 그 비판해야 될 것을 비판하지 않고 돌려서 엉뚱함 그리고 유의하면서 하는 게 바로 이 해학의 미적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흥취에 취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흥취는 발현된 내면적인 고요함이나 마음의 허정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흥이 흥취로 됐는데 미적인 상태, 멋내다, 멋부리다라는 상태로 고요함의 태도로서 오는 게 바로 멋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춤은 이 흥하고 멋이 자아냄으로써 한국적 개념을 이루는데 이게 다 신명을 통해서 이루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귀결되는 게 풀이와 풀이의 기능으로서 해학과 먹과 흥을 바로 이 신명으로 통해서 하고 있고요. 놀이와 유의를 통해서 이러한 예술적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오른쪽에 뻔이라고 돼 있는데요. 과장, 풍자, 엉뚱함, 해학, 뒤집기, 그다음에 농담, 여유, 상상, MMO 이 모두 것들이 바로 우리의 한국의 예술을 이끌어내는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긍정의 풀이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이제 예술로의 기능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신명은 보면은 긍정의 바램이고요. 예술의 희극을 추구하기 위한 어떠한 삶의 방편으로 우리가 예술적으로 추구해야 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미와 몰입을 통해서 놀이에 몰입할 때 그런 신명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소망이 한국의 정체 속으로 투영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고 나중에 종합토론에서 혹시 저한테 질문이나 저기 있으면 더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촉박한 시간인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뭐 제가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문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로서도 상당히 친숙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비교적 이해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샤머니즘 박물관의 양종승 관장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종승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이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한때 저는 좀 외부에서 왔지만 또 나름대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 한국 무용계에서 이런 학술의 장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10년 이상 이 한양대학교에서 우리춤 연구소를 창설해서 이런 작업을 쭉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그 김문미 교수님이 초창기에 저도 이 학술회를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런 작업을 통해서 좀 한국 무용학을 좀 더 발전시키려는 그 마음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예술들은 이게 이제 실기적뿐만 아니고 학술적으로도 발돋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민속학하고 문화인류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샤머니즘, 그리고 이제 이 속에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문화인류학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 김전 선생님 발표 내용이 좀 여러 가지 주제, 뭐 신명문화, 춤풀이, 그리고 이제 해소와 기능, 이게 지금 너무 많은 발표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고, 대체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재미와 신명에 대해서 좀 내가 몇 가지 저 의견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여기는 이견이 아닙니다. 그 선생님 발표에 동의를 하면서 또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해서 그 토론자 소임을 다 할까 합니다. 그동안 이런 논의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김 전 선생님은 기호학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내용 곳곳에서 그 기호학의 어떤 의미, 기능, 형태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됐을 때,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어떤 그 논리를 구축했을 때 우리 그 무용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명 문화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이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가 이야기가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 신명 문화, 이게 이제 신명은 긍정적인 바람이지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속성적인 것을 성성스럽게 하려 한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에서도 종교신앙 행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이유도 우리 삶이 도덕과 윤리라는 그런 규율 속에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보다 우아하고 보다 발전되고 보다 앞서가고 보다 남을 이해하고 포옹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김열기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1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동의가 됩니다만 그걸 이제 좀 더 깊게 파고들면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런 성성스러운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쭉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명 이 용어는 사실 그 종교 신앙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김전 선생님이 다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무용예술에서는 당연히 어디에서나 항시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용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무용예술, 무용학을 통해서 보다 더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어떤 위치, 우리의 어떤 격이 보다 더 우아스럽게 승화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기 도취적인 그 어떤 예술미학적인 세계관 이거하고 직결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쭉 내용은 제가 토론문에 좀 적시를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도개념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학 이야기도 이제 돼 있는데 그 학이라는 존재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통한다.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 학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용예술에서 학춤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도가의 어떤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응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생이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존재이기에 이걸 깨닫는 방편으로 무를 인지해야 된다는 그 도가의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은 곧 새로운 창조를 위한 예술적 과정에서 신명풀이를 통한 어떤 그 지속적 놀이문화에서 찾아진다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가의 무는 유를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이고 이는 그 유무관이라는 그 어떤 도가의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철학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철학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이 되겠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무용예술 신명풀이에서는 그러한 그 무란 바로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소멸을 향한 그 몸부림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행위의 그 반복을 통해서 또다시 생을 이룩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그 행위 실체를 그 실기에서 춤판 현장에서 그 놀이판에서 뭐 강강술래든 어떻든 여기에서 그 전개되는 여기 다 지금 무용학 전공자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 춤새 행위 어떤 육체적인 그 논리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요. 이제 이걸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네, 굉장히 진지한 모드로 철학적인 모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춤으로 설명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춤 다 여기 추신 분들 많으시니까 정중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지훈의 승무도 보시면은 뭐 얇은 사이한 국과를 고이 접어서 나빌리라 파르다니가 끝머리 박사국과를 감추고 두 번에 흐르는 빛이 정자르고 소로라. 그래서 사뿐히 접어 올린 애시 버선이여라는 구절이 있죠. 돌아서도 날아가며 그래서 번뇌에 시달려도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동 속에 움직일 동 속에 그 고요함이 존재하지만 그거는 생과 멸이 아니고 바로 생과 소가 아니고 다시 생장하는 어떤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잠깐 그 설명을 위해서 여기 저 보이시나요? 네, 보면은 여기 그냥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여기 보면은 파도에 올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수잔낸 거가 이거를 생하고 그 성장하는 에너지를 수잔낸 거가 파도에 올리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가 저기서 오면은
부딪히고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어떤 동력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다시 큰 파도를 가져오는 원리로 설명을 하고 무용의 미학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면은 제가 이거는 뭐 한 건데 그 날숨, 머숨, 뭐 글숨 이게 있죠. 그래서 정중동이 우리가 맺고 사귀고 풀고라고 해서 삼원 구조로 해서 우리가 가죠. 그래서 사귄다는 자체는 하늘 그 사귀는 게 아니고 뭔가 생동의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덩 하고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조금 멈췄다가 다시 후 풀어내는데 그게 끝남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에너지로 덩 하고서 우리가 가져오는 어떤 그런 한국 춤의 삼원 구조가 바로 이 생과 그 멸이 아니고 다시 생장한 에너지고, 이거는 우리가 맺고 풀고의 그런 이원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사김이라는 삼원적인 구조에서 아우름의 이런 중용이 있을 것이고, 바로 이 아우름이 아까 기의 운용처럼 무가 하나의 일심, 일체의 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철학적인 사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춤을 추시니까 그런 원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춤이 끝나는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시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풀이로서 카타르시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철학적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설명이 되셨는지. 네. 저는 이제 토론자께서 말씀하실 때 퍼포먼스가 나오는가 기대를 했었는데 사진과 그림으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관객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우선 좀 사겨 두셨다가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 그리고 토론 요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